네 과목 중에서 도드라지게 어려운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무사 시험 소개를 좀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기가 어려운데 세무사 시험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는지.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응시 자격인데요. 영어만 통과하시면 돼요. 학점 없어요. 뭐 대학교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 되시면 영어만 넘으시면 돼요. 토익 700 이상, GTLF 65점 이상인데 생각보다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5월에 세무사는 1차 시험을 보거든요. 그 원서 접수를 뭐 2, 3월에 하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2월까지는 클리어를 해야 된다고. 1월까지는 클리어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시험이 코앞인데 1월까지 토익 못 넘었으면 시험 공부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무사를 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영어를 좀 빨리 취득하셔야 돼요. 영어를 아무리 늦어도 내년 시험 보기로 하셨으면 올해 12월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700. 영어 날 평소에 좀 못하지 않았다 그러면 별 다르게 준비는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전 영어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영어 다 끝내고 학원에 올까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다들 이거 병행하면서 영어를 조금씩 하세요. 근데 제가 그냥 조언을 드리면 영어가 진짜 안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진짜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싸리 학원을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보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1월 달에 갑자기 짐을 싸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가? 그럼 선생님 제가 끝끝내 영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안 되면 그냥 학원을 실강으로 듣고 한 달 정도 듣고 끝내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저희는 또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내가 혹시 영어가 자신이 없으면 영어도 학원 다니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뭐 해커스 영어에서 돈 받는 거 없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시험 구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시험 보기 전 12월 달에는 끝내야 된다. 미리미리 조금씩 하자 얘기했고요. 시험 구성을 보시면 저희는 1차는 4과목 보거든요. 회계학, 세법, 재정학, 선택법 이렇게 봐요. 회계학 안에는 제가 가리키는 재무회계가 24문제, 원가관리회계가 16문제, 그래서 40문제, 40문제, 40문제 이거 중에서 하나 택하셔서 40문제 이렇게 봅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합격 기준은요. 꽈락이 없어야 돼요. 꽈락은 뭐냐면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나오면 다른 거 다 맞았어도 탈락이에요. 평균 점수가 60점만 나오시면 돼. 이거 다 합한 거에 평균이 60점만 나오시면 1차는 자동 합격이에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상대평가거든요. 채점하고 나서도 발표 날 때까지 점수가 간당간당하면 내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럼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48 전략을 많이 써요. 딱 봐도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 과목 중에서 도드라지게 어려운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회계랑 세법이겠죠. 그쵸? 요거 두 개가 어렵거든요. 1차 때 사실 제가 가르치는 재무회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건 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40? 40? 80? 80 속칭 48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보통 실제 시험 가면 36 나와요. 그래서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차는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지만 우리 5월에 끝나고 나면 2차를 8월에 보거든요. 2차에 8월에 보는 과목을 보면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 세법학 2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아세요? 간평사라는 시험은 1차랑 2차가 과목이 연계가 전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간평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1차랑 2차 같이 공부해요. 다 끌고 간다고요. 왜냐면 1차랑 2차랑 전혀 다른 과목이거든요. 근데 우리 세무사 같은 경우에 1차랑 2차랑 연계도가 뛰어나요. 요게 여기로 가고요. 이게 여기로 가고 세법을 나눠서 세법 약수를 여기 세법 계산을 여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과목이 다 세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1차만 10번 붙으면 세무사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차를 붙고 2차를 붙어야 세무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열심히 하면 당연히 2차 준비가 되고 요거 열심히 하면 당연히 2차 준비가 돼요. 그래서 과목별 연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세법이랑 재무회계를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차는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될까?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꽈락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떨어져요. 우리 얘도 명문상으로는 평균 60점 넘으면 무조건 2차도 합격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 과목 평균 60점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험 공부하면 최소 합격 인원이 있어요. 만약에 최소 합격 인원이 만약에 600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600명은 아니에요. 600명이라고 한다면 꽈락 없는 사람을 평균으로 쭉 순서를 세워가지고 1등부터 600명까지 해서 딱 잘라요. 그러면 합격되는 겁니다.
보통 합격 퍼트라인이 57, 58, 뭐 문제가 어려울 때는 53 막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사실상 상대평가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우리 1차를 붙고 그의 2차를 보는 학생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차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2차를 떨어져. 예. 그럼 그 다음 연도에 1차를 또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2차를 한 번 더 보게 해줘요. 그런 학생들을 유예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엔 이거 붙고 요걸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이걸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은